웨딩 맞이 소식이 많이 들어오겠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올해 만나는 인연들은 다 복덩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거를 펼쳐도 된다. 이제는 결국에는 승리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신궁의 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2025년 을사년 하반기 네. 용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거고요. 남은 하반기 우리 용띠분들 어떻게 지내실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대별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건데 네. 첫 번째로 88년생 용띠분들 운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용띠분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 절대. 쓰러진 척 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면 잠깐 쉬고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이 내면에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뭐 삼재가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집안의 우환,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우환이 들어왔다 그때는 잠깐 정책일 수는 있으나 우리 용띠분들은 절대 쓰러지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88년생 우리 용띠분들은 그냥 정의를 내리자면 38년 어제까지 살았던 모든 세월 다 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다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이랬던, 어제 내가 이랬던, 오늘 이랬던,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연습이었다. 워밍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툭툭 털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스스로가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다른 띠들에 비해서 강직해요. 용감하기도 하고 단점을 찾으라면 귀가 조금 얇은 거 그것도 고치면 돼요. 그래서 다 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모든 방면에서 다 시작을 하자. 자리를 못 잡아서 헤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그 사업에 문제에 있어서 번창하지 못하니까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또 부부간에 갈등도 있었고, 가정사로 갈등도 있었고, 굉장히 그 힘든 부분들이 많았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 색깔을 좀 찾아보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정말 올해 하반기부터 정말 많은 변화들이 정말 일어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88년생 용띠분들에게 가장 크게 나오는 어떤 변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 나이에 남녀를 떠나서 결혼 정년기를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용띠분들이 웨딩 마치를 많이 올리겠다. 좀 인연이 많이 찾아올. 네, 그게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인간은 남녀의 그늘 아래서 서로가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싱글들도 많고 때를 못 찾아서 정년기를 놓쳐서 지금까지도 결혼을 못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웨딩 맞이 소식이 많이 들어오겠다. 예,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누군가 좀 다가옴으로써 좀 어떤 삶도 많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죠? 또 그러면서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그 결혼을 준비하는데 파트너가 없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올해 만나는 인연들은 다 복덩입니다.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 많아지는 걸까요? 네, 내 인생의 반려자지만 그게 또한 귀인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전까지 모든 시간은 다 버리고 자기 개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용기를 많이 주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 그래야 복도 들고 기운도 들어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조금 이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76년생 용띠분들 운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76년생 그 용띠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그 가정이 불안정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용띠분들이 10명이다. 그러면 꼭 70~80%가 가정이 불안정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절대 쓰러지지 않는 반면에 용띠들이 앞면에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듣다 보고 흔들리는 기운도 없지 않아 많아요. 특히 76년생 용띠분들이 그러다 보면 그게 가정의 풍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것이 나는 안 돼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여자분들,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내분들, 뭐 어르신들 밑에 자손들이라면 작은 거에 만족을 하자.
내 가정의 소중함을 좀 알자. 사소한 거에 감사함을 좀 알자. 그래야 내가 바깥일도 잘 된다. 예. 머리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분열이 돼 있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재미 따라 가다 보면 세월은 흘러요. 다 놓쳐요. 그럼 내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곳에 내 가정에 집중을 하되 예, 한번 열정을 내 가정에다 쏟아보고 서로 사랑을 줘보고 열정을 줘보고 정말 행복이 무언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내 가정에 올인 좀 하자. 예, 사랑을 좀 뿌려보자. 그겁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신 게 가와만사서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최고죠 그게. 정말 이 가정 내 어떤 안정감, 어떤 가정 내의 어떤 운기가 이게 실제로 어떤 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많죠. 내 집이 있는데 내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흥미나 재미나 행복을 못 느껴요. 나가서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만 돌겠죠. 그냥 쉬운 예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달라졌어. 가정에다 신경을 쓰이고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관심을 좀 갖고 잘 해주려고 해. 그럴 때 그냥 따뜻하게 한번 받아줘야 되는데 처인간이 미쳤구만 왜 안 턴짓해 하면 노력하는 사람이 또 실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으로 많이 돌아보고 또 돌아봤을 때 가정 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또 그걸 반갑게 봐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가정의 화목으로 꾸며서 나가면 좋겠다.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가정 내 어떤 불안정함, 어떤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조언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얘기해도 막 해도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밖에 나가면 잘난 것들 스톡에 많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가정 내에 있는 내 가족들이 최고예요. 네, 아름다움도 내 가정 안에 있는 거고요. 아름다움을 지켰을 때 행복한 거고요. 또 행복을 지켰을 때 사랑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다 끄시고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거를 끌고 나갈 생각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정말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4년생 용띠분들 운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 64년생 용띠분들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많이 사셨어요. 그동안. 뭐 이미 자리 잡으신 분들도 많고 또 탄탄하게 또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특별하게 내가 올해 뭘 조심해야 되나 뭐 내년에 뭘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거를 펼쳐도 된다 이제는. 이 모든 게 살아오면서 본인 스스로들이 노하우가 뭔지 경험이 뭔지 생각이 뭔지 정신이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64년생 분들은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집념이나 개념이나를 이제 한껏 발휘할 때다.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 거기에 대한 성취감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좋을 것이다. 네. 계획했던 것들 네. 말씀해 주세요. 가정에 사랑을 주면서. 우리 64년생 용띠분들도 좀 포함된 내용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뭔가가 자꾸 바빠요. 바쁜 일만 생겨요. 주위에서 바쁜 일이 생겨서 거기에 또 참여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내가 또 동참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가정에 항시 그대로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연세일수록 가정에다가 충만한 사랑을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러면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성공이 저 앞에 눈앞에 보인다. 뭐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게 좀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가정에 이제 소홀해질 그런 환경에 많이 놓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보셨을까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시간씩 자고 나가시고 물론 가슴이 아픈 사연이에요. 이거는 3시간 자고 나가시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성공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함이다. 근데 가정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서로 자식이 됐든 우리도 남들처럼 손잡고 공원도 가자 외식도 하자 그거를 3년을 못 하셨어요. 그래 남들은 3년 뭐 그냥 기다리지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오잖아.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인도 좀 힐링도 좀 하고 또 가정에서 지켜주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같이 힐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돈독해지고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니 많이 뭐 이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잘 사세요. 너무 다행입니다. 예, 내가 뭐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만 두 분을 많이 화해를 시켰죠.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살짝 대변해주면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네. 좀 노력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생님께서 또 좋은 기회들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용띠 분들에게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저의 메시지가 크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띠들이 1번에서 2번, 3번, 4번 딱 순서가 있어요. 용띠분들 역시도 제가 사랑하는 띠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승리가 될 것이다. 잠깐 힘든 것 뿐이다. 예, 그러니 앞만 보고 가자. 또 가정에 사랑을 충만하게 주자. 내 아내의 말을 잘 듣자. 내 남편의 말을 잘 듣자. 내 자손들, 자식들의 말을 존중해 주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